여러분 오랜만이시죠? 네,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저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여기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사람 처음 본다? 꽤 많은 분이 저를 처음 보시네요. 제가 21년 동안 아메를 하는데 여러분은 좀 최근에 시작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반갑고 또 기존에 또 저를 알고 계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또 저를 아시는 분도 제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약간 그 만남, 이 사업에 대한 만남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종규고요.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산 한 사람으로서 군대도 저는 정말 오래 갔다 왔습니다. 군대도 제가 한 36개월 다녀왔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군대 한 번 반을 다녀온 거죠. 저는 해군을 갔습니다. 해군. 제가 해군 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해군을 가면 배를 탈 거고 배를 타면 해외를 가보지 않을까. 그런 어떤 유추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저는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제 의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제 어렸을 때 저희 마을이 읍으로 승격했어요. 그때 인구가 5만. 지금은 얼마냐? 2만. 늘어나지 않는 시골. 거기는 아직도 기차가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늘에 이렇게 떠다니는 비행기는 멀리서 빨리 봤지만 기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봤어요. 그것도 뒷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산 넘어가야 보여요. 산 안 넘어가면 안 보입니다. 아주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면서 처음 기차를 타봤어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래서 이 시골에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전 참 시골이 좋아요. 왜 좋으냐? 시골은 놀이가 많아요. 놀이가 참 많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 태어난 게 지금 생각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도시 지향성이 돼요. 시골에서 살면 먹을 게 없어. 성공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근데 대구 정도만 태어나도 큰 도시 안 가도 자기도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거야. 아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의외로 그러니까 시골에서 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다 나가고 또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석사를 마치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금속 재료공학을 했는데요. 금속 학회가 있어요. 금속 학회 회장님을 지내셨고 이제 그분은 한양대에서 교수님을 하시지만 원래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지제자들 후배들이 각 대학에 굉장히 교수님이 많아요. 서울대 나오셨지 금속학회 회장님이시지. 근데 그분이 이제 제자니까 각 대학에서 저에게 이제 교수 자리가 몇 군데 오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 이제 임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력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 동기들은 다 이제 유학을 막 가는 거예요. 일본 문무성장학금으로 유학도 가고 또 미국도 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형편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7남매를 키우시려면 돈이 그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7남매를 키워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유학을 떠나니까 나도 왠지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래서 이제 저도 알아봤죠. 미국에다 이제 여러 이제 학교에다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미국은 원서 내고 이렇게 시험은 안 보더라고요. 시험은 안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성적을 봐요. 그리고 이제 추천인, 그러니까 리코멘데이션이라고 그래서 추천인, 교수들은 추천인 받고, 그래서 추천인들이 이제 대충 이 학생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주겠죠. 한국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런 추천 받고 이제 다행히 몇 개 대학에서 이제 입학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입학 허가가 나와서 제가 갈 수가 없고 이제 학비 면제되는 학교,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학교 이제 하니까 워싱턴 대학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학비가 100% 면제가 됐어요. 그리고 생활비로 월 680불 이제 그 생활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냥 오면 개고생하니까 결혼해서 오라고.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누구를 소개받아야 되는데 소개받을 데가 없잖아요. 다 옆에 있는데 다 남자애고 친구들이고.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그 서울에 명동에 이제 갔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여성분이 좀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딱 하면은 남자 여자가 딱 만나더라고요. 또 그 여자가 또 이쪽 가면 또 남자 여자가 딱 만나. 눈치가 있잖아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매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소개를 했지. 가서 나 이렇게 한양대에서 지금 석사를 하고 미국에 유학 갈 학생이다. 그렇게 이런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낯빛이 환해지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력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력서 줬는데 45일 만에 제가 55명 선봤습니다. 하루에 한 번에 제가 3번도 봤어요. 3번도. 예. 그것도 같은 호텔에서, 조선 호텔에서.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여주나 봤더니 이 중매하는 사람이 이제 차값은 내가 내요. 이제 식사하면 식사비도 남자가 내는데 그 중매, 그때 당시에는 중매를 이렇게 맞선을 보게 하면 그분에게 택시비라고 거마비를 줘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그 중매하는 분은 어떻게든지 많이 보여야 자기가 그 거마비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연히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그러는데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45일 만에 한 달 반 만에 하여튼 결정 나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갔죠, 미국에.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몇 년 연애하고 막 그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이 남자는 목표가 있으면 그 약간 지향성이 있어요.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완전 목표 위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는 뭐 새벽 2시, 3시까지 실험하고 데이터 뽑고 이제 논문 쓰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판매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막 뭐 설명하고 그건 잘 못해요. 근데 저는 평생 뭘 했냐면 주제가 주어지면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맞는 이제 그 PPT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을 제가 잘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는 쌍용 자동차 아시죠? 쌍용 자동차가 이제 거와 동아를 처음에 인수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쌍용 자동차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제가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쌍용 자동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 없었고 항시 이 삶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굉장히 그 학자로서 그러니까 저 이제 공학 박사인데 어떠한 그러한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미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항시 이렇게 유출을 하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갈 때도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대학 교수 하면 훨씬 편하고 정말 한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학위하고 또 한국에서 뭐 교수 되고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미국 박사, 일본 박사, 유럽 박사 이렇게 밀리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는 되는데 교수 중에 이제 핀이 아니고 하이 포지션으로 핀이라고 내가 하는데 지금 하도 아메를 많이 해가지고 하이핀이 아니라 하이직이 예를 들어서 뭐 학장 뭐 공대니까 뭐 공대 학장 그다음에 뭐 사무 뭐 처장 뭐 이렇게 뭐 총장 이런 레벨에 올라갈 때 밀리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능력 있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예, 뭐 영어도 좀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미래를 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현재 안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계속 가면 어떤 미래가 올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도 갔었고. 그럼 아메이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메이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메이 하는데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거를 봐도 저희 아이 키우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들 많이 키우시죠?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저는 첫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처음에 이제 그 진통을 해서 들어갔는데, 아이가 탄생한 건 27일 날 탄생했어요. 진통이 한 48시간? 예. 근데 이제 저는 자연분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몇몇 그 미국 교수들이 와서 자연분만이 도저히 안 되니까 C섹션이라고 그래서 제왕절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근데 미국은 사인을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머리가 하얀 교수님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사정하더라고.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된 줄 알고 이제. 그래서 원래는 뭐 하루 만에 딱 될 텐데, 그 크리스마스에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막 눈이 오고 그랬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27일 날 이제 생일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탄생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막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아메리를 하고 한 3개월이 됐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뉴트리를 먹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심증 가는데 물증을 할 수 없는 거. 근데 제 쌍용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 홈미팅 하면 10명 중에 한 4명, 5명이 다 임신했어, 그때 당시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둘째를 이제 임신해가지고 낳았는데, 우리 처갓집은 여자가 4명이고 그 막내 남자가 1명이에요. 그러니까 딸, 아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4남 3녀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기함이 없는데, 와이프는 남자 선호 사상이 굉장히 높고, 그 누나들이 막내 동생이 남자인데 막내 동생을 어린이들도 아이같이 돌봐줘요. 뭐 집안에 무슨 일 있다면 뭐 청소도 해주고 뭐 밥도 해주고. 하여튼 제가 보니까 너무 과잉 보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 아이를 너무 과잉 보호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쌍용다중터 다니면서 이제 내 월급 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살아야 되는데, 내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심이 돼요. 이 아들이 어떻게 이걸 키워야 되나 해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있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2분 계시고 내가 중간인데 위에 누나, 형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어머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형님이 무서웠지. 그리고 형님이 또 아이들 키우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님이 무서우지 뭐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아주 높은 데 있는데, 우리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아이는요, 위에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뭐 그냥 그 누나고, 누나가 뭐 걔한테 뭐라 하겠어요? 두 엄마가 아빠가 있고 뒤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니까 이게 역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보통 리더, 끌어가는 사람이 사람 숫자가 적고 따라간 사람이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 거야. 공학적으로 구조를 보니까 누가 리더예요? 아이가 리더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다가 안 되면 아빠한테 되면 할머니한테 되면 외할머니, 뭐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요, 그때 와이프가 회사 안 다닐 때예요. 그냥 집에서 아이만 보는데, 내가 정말 그때 돈으로 25만 원, 그러니까 종일반을 보냈어요. 25만 원이 지금 작은 돈이죠. 그때는 대졸 초봉이 60만 원 할 때. 예. 와이프는 집에서 놀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 환경을 바꿔주려고 놀이방에 보냈어요. 내 돈으로. 그래가지고 걔가 일주일은 토하고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집보다 불편하지.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적응 기간이 끝나니까 데려다 주면 뒤도 안 보고 뛰어들어가요. 이제 자기 친구가 생겼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가 미국을 가서 유타주에 유학 갔는데 혼자 갔어요. 비행기 타고. 그것도 샌프란시스코 가서 비행기 바깥 타야 되는데 혼자 보냈어요. 네. 제가 뭐를 놀랬냐면,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보냈거든요. 기저귀 찰 때. 막 기저귀 이렇게 아직, 그러니까 내 기억에 한 2살, 3살 때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키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보통 아파트에 가면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있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가 키가 안 닿을 때 보냈어요. 그걸 내가 왜 기억하냐면, 어느 날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딸하고는 이제 와이프가 좀 쇼핑을 좋아해요. 그래서 쇼핑 가고 이제 나하고 이제 아들하고 둘만 있는데, 나야 이제 회사 다니고 힘드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TV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제 우리 그때는 이제 방이 한 4개 있었으니까 아들 방도 있었거든요. 아들 방에서 자기가 막 놀더니 갑자기 우산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를 보니까 비는 안 와. 근데 제가 왜 우산을 들고 나오지? 미쳤나?
그랬더니 우산 들고 화장실에 가서 그 스위치 있잖아요. 그걸 때리니까 불이 확 켜지는 거야, 이게. 예. 가지고 걔가 딱 쉬하고 또 나가서 막 놀다가 또 이제 목이 마른 거야. 그러니까 그 의자 있잖아요. 부엌에 의자를 쫙 끌고 가더니 그 냉장고를 딱 열더니 위에서 우유를 딱 꺼내가지고 마시고 아빠를 전혀 안 괴롭히고 혼자 잘 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놀이방에 가봤더니 선생 한 명당 12명이 있어. 그러니까 12명이 누가 울어도 화장실 혼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얘는 이제 조직사의 이제 맛을 본 거야. 쓴맛을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딱 그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요. 잘해요. 내일 또 이제 미국 전지훈련 가는데 골프 시켰는데 미국에 이제 거기 갔더니 미국 선생님이 막 골프 얘기해가지고 골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많이 봐요. 결과. 내가 이걸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잘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메이도 제가 처음 전달받을 때 우연히 전달받았어요. 저하고 이제 유차장이라고 저 쌍용에서 같이 다니시는 사람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받았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좀 입장이 달라요. 거기는 자기 부인이 선생님이었어. 교직에 계시니까 그건 이제 더블 인컴이죠. 그래서 그분은 좀 여유가 있었는데 저는 싱글 인컴. 저 혼자 하고 이제 와이프는 집에서 이제 그냥 아이 키우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수입이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수입이 통장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 얼마 이렇게 용돈 받아 쓰기 때문에 그 용돈 작은 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제가 뭐 술을 많이 마시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니멈 살아가는 남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술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럼 이제 한 달 용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용돈 많이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해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르바이트가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요, 4군데를 뛰는 의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충분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4군데를 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요. 잠을 그 정도밖에 못 자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사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요. 왜? 뛰는 만큼 또 수입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쌍용 다니면서 저는 뭘 했냐면은 영어 학원에 가서 제가 미국에 7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한 4년 정도 되니까 꿈을 꾸는데 다 영어로 꾸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잠재의식 같아. 영어로 계속만 얘기하니까. 한국에 와서는 2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서 미국 라오 교수님을 한국 이제 꿈에서 만나는데 한국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꿈에도 이상했어요. 라오 교수님 한국말 모르는데 왜 한국말이 잘 되지? 예. 그 잠재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평택이거든요. 그래서 평택 옆에 송탄 미군 부대가 있어요. 미군 부대에는 이렇게 미군 부대를 상대로 해서 그쪽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영어 조금만 해도 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송탄은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는 의외로 영어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에 가가지고 내 양력을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영어를 좀 가르치겠다. 그 사람 좋아하죠. 예, 그래서 제가 사이드 바이 드 사이드라는 이제 영어 회화책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의욕적으로 했긴 했지만 이제 회사 일이 바쁘고 또 뭐 출장 가고 또 뭐 회의가 늦게 끝나고 하면은 내가 결석을 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건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용돈을 조금 내가 벌어보자고 우연히 제가 이제 아메이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용돈이 조금만 여유 있었으면 아메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욕심 없었고 그냥 용돈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브 저희 이제 워싱턴 대학교 후배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동에서 만나서 이제 전달받았는데 전달받을 때 제 느낌이 어떠냐면 첫 번째 돈을 투자 안 하니까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두 번째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치약을 사서 쓰는데 여러분 치약을 공장에서 사는 게 직접 사는 게 소비자인 제가 좋겠어요? 슈퍼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공장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익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익된다는 거. 그리고 또 친구들도
치약을 필요할 텐데 치약을 공장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슈퍼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공장에서 사는 게 좋죠. 저는 그러니까 치약을 들고 단 한 번도 제가 슈퍼에 가서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격을 제가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가격이 있고 숨어 있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격을 비교해요. 눈에 보이는 가격은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커피 있잖아요. 커피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거든요. 10,000원짜리도 있고. 어느 게 더 비싸요? 10,000원짜리가 비싼데 왜 사람들은 10,000원짜리를 마시죠? 그게 그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싸다, 그게 돈이 많이 지출해서 비싼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격의 가장 핵심은 내적이냐 외적이냐예요. 외적인 가격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적인 가격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나는 공학을 했잖아요. 공학한 사람은 이 분석을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분석 못하면 아무리 데이터 많이 나오대요. 그거 다 데이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3가지가 탁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 공장에서 사는 게 싸겠어요? 슈퍼에서 사는 게 싸겠어요? 공장. 근데 아메이는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450여 개의 제품이. 나는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두 번째, 구정 광고하는 제품이 싸겠어요? TV 광고하는 게 싸겠어요? 저희 치약이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저희 아메이 치약 광고한 분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메이 치약 광고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거. 구정 광고. 그 세 번째, 내가 보니까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108개 국가 지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구를 대충 조사해 봤어요. 인도, 중국 이런 해보니까 인도가 한 13억, 중국이 한 15억, 둘 합치면은 한 8억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미국, 인도네시아, 뭐 일본,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 있잖아요. 거기다 이 아미가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한 45억 인구를 상대로 이 아메이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는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라는 거지. 대량 생산하는 게 가격이 싸겠어요? 소량 생산하는 게 싸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니까 저는 마케팅은 몰라요. 마케팅은 모르는데 소비자야. 소비자는 자, 첫 번째, 슈퍼에 사는 게 좋으냐? 공장에서 사는 게 좋으냐? 공장이 아메이잖아요. 두 번째, 광고하는 제품이 좋으냐? 광고 안 하는 제품이 좋으냐? 광고 안 하는 제품 아메이죠. 소량 생산하는 제품이 좋으냐? 대량 생산. 대량 생산 아메이죠. 그게 내적인 가격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가격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요, 21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아메이 제품하고 마트 제품하고 가격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비교할 때 사람들 만나서 아메이 쇼도 플랜했어요. 사람들이 가격 갖고 따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 느낌은 그래요.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핑계 대려고. 이걸 안 사야 되는데 안 살 핑계가 없어. 안면도 있고 아는 사람이 또 전달하잖아요. 그 핑계 대는 사람에게 내가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거지. 이 세상에는 정말 정직한 거, 그리고 똑똑하고 정말 그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유차장이라고 있어요. 유차장. 저하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아메를 전달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흉내를 내더라고. 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그 니즈가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용돈이 나보다 훨씬 많죠. 나보다 직급은 좀 낮지만, 왜? 자기 부인이 교직에 계시고 자기들은 더블 인컴이니까 나보다 좀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아메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여유가 없으니까 아메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큰 욕심 없었고 5년 동안 나는 이걸 할 것이다. 5년에 나는 50만 원 정도 용돈을 벌면 나는 오케이, 기분 좋게 마지막. 왜? 회사는 계속 다닐 거니까. 가지고 이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그 열심히 할 때 딱 한 가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 주나 안 주나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오해는 많이 받더라고. 오해는. 그러니까 저는 오해는 그거는 오래되면 이제 이해가 되면 그 오해가 다 풀리면 그 사람들이 미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해는 두려우지 않았어요. 오해는. 다만 진실이 중요했지. 진실적으로 아멘을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피해를 주는지 아닌지, 내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닌지, 난 그런 게 굉장히 중심이 뒀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모든 사람이 손해 안 봐요. 이 세상에 그런 논법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익 보는 세상은 없거든요. 근데 누가 손해 보느냐? 누가 손해 볼 것 같아요? 회사도 이익을 보고 내가 알린 사람도 이익 보고 나도 이익 봐. 그럼 누가 손해 볼 것 같아요? 다른 슈퍼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고. 다른 큰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님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탁할 때 세제 하나 필요하지 여러 종류 안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 아메이 세제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정말 사용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실에 이제 5층짜리 옛날에 개발하기 전에 아메이 할 때 거기에는 보통 신혼부부들이 살아요. 신혼부부들이 사는데 그때는 청기저귀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이렇게 뭐 버리는 기저귀 썼잖아요. 옛날에는 청기저귀 또 빨아서 또 쓰고 빨아서 또 쓰고 하는 그런 청기저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한 아줌마가 이렇게 딱 자기 아파트를 들어오는데 옆집에는 청기저귀가 하얘. 어제 산 것 같이. 근데 자기 거는 누래.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메이 세제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바꿨어. 그 누런 게 다시 하얗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계속 나겠죠. 아줌마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아메이 세제가 들어오면서 일반 세제 회사들의 매출액이 70%를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세제 협동조합에서 야, 왜 갑자기 30%씩 이렇게 그 매출액이 줄어드냐? 너네들 세제 협동조합에서 뭐 하냐?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원인을 보니까 91년도 5월 1일 날 아메이의 세제가 충북금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판매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아메이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다른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에서 뭔가 일을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이 아메이 세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가지고 5대 1간지에 아메이 세제가 얼마나 나쁜가 아주 쫙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문을 또 잘 믿어요. 가지고 금붕어 이렇게 우리 원액 넣고 금붕어 넣으니까 금붕어가 싹 죽고 일반 다른 세제는 금붕어 안 죽고 막 그런 거 실제 이렇게 TV에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 아메이에 우리는 반품 제도가 있잖아요. 그 한국 아메이 이제 제품 그 세제를 샀던 모든 고객들이 거의 10분의 9가 반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세제 판매 1위예요. 아메이께.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느 정도냐면 외국인 기업 중에 1위가 코카콜라, 2위가 아메이, 3위가 IBM이에요. 코카콜라는 음료수 파는 회사죠. 3위 IBM은 컴퓨터 파는 회사죠. 아메이는 음료수도 안 팔고 컴퓨터도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파는 회사에서 넘버원이죠.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나쁜 제품을 팔았다면 일본에서 쫓겨났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2년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데이터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믿지 않을 때 저는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한국 아메이가 1991년 5월 1일 날 시작했고 저는 1993년 10월 29일 날 제가 번호를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2년 반 정도 먼저 선배들보다 늦었죠. 그러니까 그 선배들은 또 미국에서 일본에서 많은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픈한다니까 교포들이 와가지고 한 1년 전부터 그 리크루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한 3년 이상 다른 사람보다 늦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큰 한국 아메이 사는 모임에 가면은 저는 한 명이었고 다른 분들은 그룹이 수천 명이었어요. 거기에 저는 이제 혼자 시작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한 두 번째 큰 그런 그룹으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 분석을 했어요. 분석. 그러니까 아메이는 무슨 회사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메를 처음에 이렇게 그냥 남의 말 듣고 있으면 저도 관뒀어요. 제 와이프가 엄청 많이 반대했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반대했고, 그리고 장모님이 와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암인가 뭔가 하지 말라고 저한테, 회사도 잘 모르는데 지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물어봤어요. 와이프가 왜 이렇게 반대냐 그랬더니 그 옆집에 세제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대요. 제 와이프는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30년 전에 산부인과면요, 돈 긁어 모았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 돈이 그때 돈으로 이렇게 막 푸대에다 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 그 부자. 그러니까 내 와이프는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취미가 뭐냐면 그냥 맛집 다니고 쇼핑하고 그게 취미였어요. 그게 일과였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세제 들고 옆집에 가는 그런 건 싫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이 회사의 본질을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이제 전달했어요.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장모님 하도 뭐라고 하니까. 가지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도 많으시고 설명해도 이해 못하니까 빨리 이제 해결하려고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 알겠다는 뜻이 뭐였냐면 관두겠다는 뜻은 아니고 반대하는 의견을 알겠다 그런 뜻이었지. 그리고 저는 와이프의 속마음을 제가 알아요. 아메이는 싫어해도 아메에서 나오는 돈은 좋아할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이 증명됐고 결과가 결국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하는 거에 이렇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그걸 성취하려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5년을 제가 기대했는데 8개월 만에 제가 SP를 성취하더라고요. 8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절초봉이 60만 원인데 제가 첫 SP 그 보너스를 8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잠을 거의 못 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도 좀 늦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쌍용자한테 그때도 늦게 끝나고 보통 한 10시에 끝나고 항시 저녁에 식사를 주거든요. 식사를 준다는 뭐예요? 저녁 식사를 준다는 건 더 오래 일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밤 10시에 끝나고 사람 만나고 이제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람 만나고 그 일을 계속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어떤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한 명 가지고 한 명 이렇게 이제 한 20명 초대했는데 한 명이 왔어요. 정학 소장님. 그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제 그 정학 소장님한테 이제 설명했더니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에드팩이죠. 그런 거 또 안 배웠을 때인데 설명만 들어서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의 아메이라는 그때 비디오가 하나 있었고요. 그 아메이 기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하고 비디오 그것도 뭐 근사하게 준 게 아니라 노란 봉투 있죠. 좀 큰 거. 거기다 2개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이렇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한번 그랬더니 자기가 피라미드를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다. 미국까지 유학 갔던 사람 왜 피라미드를 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볼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회사를 이렇게 비디오를 틀어봤는데 회사가 너무 크고 멋있더래요. 그래서 야, 어떤 회사를 이렇게 찍었지? 계속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사람을 믿으니까 그래도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좀 잘 친해놓으면 다음에 영어 리포트 쓸 때 좀 도와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것 때문에 와서 좀 들어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그 쇼트플랜 해줬는데 자기가 이제 딱 배우더니 자기가 이제 스스로 쇼트플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막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잘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내가 수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많은 이제 과정을 겪었는데 9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한 8개월 됐을 때 SP가 됐는데 이제 50만 원은 이제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이제 내가 그 50만 원 이상 나왔잖아요. 재밌는 거야, 이게. 왜냐면 많은 일을 안 했는데도 한 50만 원 이상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제 그때까지 회사에서 월급은 나와요. 왜 회사 다니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이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서 와이프가 타치를 안 해요. 이유는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했으면 막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 텐데 돈이 얼마 나오느냐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물을 수도 없지. 왜? 계속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안 했으면 그래도 다음에 조인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반대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반대가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반대하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다음에 기득권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반대당하고 있으면 가서 더 반대당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으세요. 다음에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그럼 평생 여러분이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이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용돈이 해결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러면 월급보다 많이 나면 좋겠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했더니 제가 이렇게 저 과거를 뒤돌아보면 여름 휴가 때가 언제냐면 93년 10월 29일 날 등록을 했고 94년 8월 저희가 8월 첫 주 우리는 항시 그 쌍용 자동차는 첫 주에 이렇게 휴가를 내거든요. 그 첫 주에 8일 동안 우리는 일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쉬어요. 8일 동안 제가 저희 큰아이가 그때 이제 10살, 11살 될 때인데 이렇게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과천 3번 살 때인데 거기서 서울대공원이 가깝고 거기에 이제 야외 풀장이 있어요. 이제 천막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여름에 날씨도 덥고 풀장에서 놀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수영하는 것도. 그런 것도 보고 싶은데 저는 그 순간에도 막 암이 미쳐 있었어요. 가지고 8일 동안 단 한 번도 아이 데리고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8일 동안 저는 계속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화이트보드 들고 다니고 화이트보드에 이제 그 산발이 있어요. 산발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 키트 그리고 제품 가방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소개 가방 그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손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면은 올라가서 내려놓고 또 밑에 와서 또 가져가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만나고 다녔어요. 미쳤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토요일 날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장감영 박사라고 했는데 이분이 쌍용 양해중앙연구소 그분은 이제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어바나 샴페인으로 시카고로 갔어요. 그 MIT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최고의 학부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이제 거기 가서 박사를 하고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처음에 워싱턴 대학 올 때 저는 한 미국에서 한 2년 살았고 그분이 처음 오니까 그분 이제 집 얻고 뭐 이렇게 그 세팅하고 하는 거 제 차로 다 이렇게 처음에 안내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이제 고마움을 느끼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한국에서 만났어요. 미국에서는 헤어졌고 한국에서 만났는데 쌍용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 연락했더니 자기가 토요일 날 자기 누나가 과천에 산대요. 내가 그때 그러면 한번 만나러 오겠다고.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왔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뭐를 나한테 팔려고 하나? 뭐 그런 조금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당시에 50만 원까지는 내가 사준다. 이제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뭐 제품 파는 건 아니니까 쭉 설명하니까 다행히 이제 안심했대요. 제품 사는 건 안 사도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강의만 한번 들어주면 되네? 해가지고 일요일에 강의를 잡은 거예요. 일요일에 강의를 잡았는데 방배동에서 이제 그분하고 또 이제 그 다른 또 뭐 있어요. 다른 또 그 부동산 또 다른 부동산인데 거기에 이제 내 아는 지인하고 지인 친구하고 거기에 이제 또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4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했어요. 데모 한 30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처음이니까 막 버벅대면서 했겠죠. 이렇게 막 하고 이제 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제가 그 화이트보드 들고 다니면서 강의하러 다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장감봉 박사가 또 다시 한 2주인가 있다 전화가 왔어요. 내가 설명하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대전에 와서 좀 설명해 달라고. 여기 이제 평택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알겠다고. 가지고 대전까지 제가 차를 몰고 갔죠. 가지고 거기 한 9시나 도착했나? 그랬더니 3명을 앉혀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박사니까 자기 밑에 이제 실장이야, 실장. 연구실에 실장. 그러니까 과장들 있잖아요. 과장들, 팀장들 한 3명 앉혀놨더라고요. 다 서울대 후배들이야. 그러니까 선배가 오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온 거야, 이렇게. 가지고 거기 가서 또 3시간 또 새벽 1시까지. 저는 무조건 데모 OM 그걸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여름 휴가 때 한 번 제가 미팅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하고 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 그 배사장이라 그 사람은 강의 딱 들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왔는데 마케팅, 암에 관련된 책을 21권을 사왔더라고요. 한 번 딱 듣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저희 집 홈미팅을 하는데요. 자기 이제 뭐 이모분가 뭐 하여튼 친척이 부산 분이세요. 부산에 있는데 거기서 봉고차로 저희 3분까지 와요. 일요일날 미팅을 하는데. 가지고 그게 막 그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얼마까지 늘어나면 150명까지 늘어났어요. 집에서 하는데. 예. 왜냐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도는 거야 이게. 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새벽 4시에 김밥 말아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예, 그거 배우려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름에 딱 그 한 번 휴가 안 가고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에서 둘에게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정황 사장님 딱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6개월에서 7개월 되니까 SP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부로 SP 됐는데 그 다음에 1월, 그러니까 95년 1월 1일부로 제가 이제 플래티늄이 된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핀이 성취하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요. 그 두 그룹이 여름 휴가 때 내가 그 쇼더 플랜 한 번 했던 그 두 그룹이 다 SP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 있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폴디드가 된 거지. 가지고 제가 95년 7월 1일부로 세 리그가 다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메랄드가 됐지. 네, 그러니까 한 1년, 뭐 한 10개월, 8개월 그 정도 됐을 때 에메랄드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네 리그가 딱 독립된 거예요. 네 리그가 된 게 사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파운더스니까 이게 계속 나오니까. 가지고 95년 12월 이제 눈이 오는데 지금같이 겨울이에요. 눈이 와가지고 이제 막 길이 막혀가지고 좀 지각을 했죠. 제가 지각을 왜 했을까요? 눈 오는 날 지각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예. 늦게 일어나서 지각한 거지. 예. 제 얘기는 뭐냐면 하여튼 어쨌거나 지각을 해가지고 상사한테 막 하면은 기분 안 좋죠. 아침부터 기분 안 좋죠.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상사도 기분 나쁘지만. 그래가지고 오전에 조금 기분 안 좋아서 오후에 제가 사표 쓰고 회사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름 휴가 때 그 전해 여름 휴가 때 휴가 한 번 제가 아이들하고 안 놀아준 게 내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다 예를 들어 수영도 아니고 뭐 몇 박 며칠 어디 놀러 가자 그랬으면 저는 지금도 아마 그 뭐 회사 다니거나 뭐 암에 뭐 중간에 조금 뭐 안 됐거나 아마 그런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뭐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그룹 중에 정말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오지랖이 넓어.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그래. 아이들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뭐 와이프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회사 일도 잘하려고 하고 뭐 돈 생기면 또 막 와이프 막 가족들 막 어디 여행 보내주고 여행 자주도 다니고 막 일요일 날은 또 자기 건강 챙긴다고 막 등산도 다니고 그러면서 또 암에 또 열심히 한다고 다니고.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내가 분석을 했지. 이 사람은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오지랖이 넓으면요 그게 결과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요 굉장히 막 야단쳤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사장님 빨리 가고 싶죠? 다이아몬드 되고 싶죠? 못 갑니다. 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지. 사장님 모든 걸 잘하려고 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를 열심히 했더니 모든 게 잘 됐습니다. 적으세요. 저거 명언이야 이거. 이게 기록에 남을 말이에요 이거. 다시 모든 걸 잘하려고 하니까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를 열심히 했더니 모든 게 잘 됐어요. 오지랖 떨지 마세요. 박찬호 선수가 뭐를 잘해서 박찬호 선수가 축구 잘해요? 농구 잘해요? 뭘 잘해서 박찬호 선수가 선수 됐어요? 돈 벌었어요?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잘한 게 아니에요.
박찬호 선수는 투수를 잘한 거예요. 투수를. 포수도 못해요. 방망이도 없어요. 걔는. 오로지 던지는 것만 잘해. 그래서 세계 그렇게 유명하게 됐고 그 사람이 연봉이 100억을 받은 거야. 축구 잘해, 농구 잘해, 뭐 잘해. 그런 사람 치고요. 절대 돈 못 법니다. 하나를 잘하세요. 하나.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와이프가 어느 정도 이 여행을 많이 다녔냐면 1995년부터 지금 이제 내년이면은 20년 되죠. 제가 93년 시작했는데 저는요 여행을 빨리 갔어요. 왜? 제가 94년 여름 휴가 때 저는 그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93년에 내가 이제 딱 시작했는데 이거는 미팅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홈미팅을 집에서 딱 했는데 일요일날 홈미팅을 딱 잡아놨는데 친구들이 이제 저희 친목회가 있어요. 근데 이 친목회가 1년 전에 그러니까 9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2박 3일 부부 여행 가는 여행 경비를 매달 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을 내놓은 사람이야. 근데 홈미팅하고 겹친 거야. 가만히 보니까 아메를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아메는 해외여행을 보내준대. 근데 일요일날 제주도 가면 국내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 사이에 몇 번 다녀왔고. 그래서 내가 돈은 내놨지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아까워서요. 제주도 포기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저 제주도 가는 거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홈미팅 했어요. 저는 분석을 한다 그랬죠. 분석.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는 뭘 생각했냐면 미용실 여러분이 미용하러 가는데 문 닫았어. 그럼 우리 기억해야 못해요. 기억 못해요. 미용실은 항시 몇째 주에 문을 닫습니다라고 써놓지만 우리 기억 못해요. 바빠서. 내가 홈미팅 하는데 이분이 제주도 가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기억 못해요. 파트너들이 기억 못해요. 그러면 다음에 약속 잡을 때 이번 주는 홈미팅을 할까 안 할까 약속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비즈니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한 가지의 일에 그 여파 그걸 항시 생각하면서 제가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제 집안에 이제 그 일이 있는데 저희 남동생이 그 EBS 딩동댕 유치원에 나오는 뚝딱이 아빠예요. 김종석. 제가 김종규. 예. 그 조카,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조카 돌잔치인데 또 홈미팅이 잡혔어. 그럼 여러분들 집안에 그래도 그 형제고 조카 돌잔치고 하면 빠질 수 없잖아요. 또 형인데. 근데 저는 안 갔어요. 그런 거 몇 번 빠졌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저는 세미나에 갔었어요. 세미나.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근데 이독하긴 했죠. 그러니까 세미나 끝나고 가는 중에 운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사는 자식 그리고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자식 그것도 훌륭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운명하시면서 그 운명하는 모습이 이렇게 막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찡한 모습이지. 그런 모습 차라리 안 보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자식. 자기 일 정말 열심히 해서 미래를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열심히 했었잖아요. 한 가지를. 저는 여러 가지 열심히 안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암에 매번 세미나 가보세요. 매번 랠리 가보세요. 계속 뉴피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대 의견.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둘째 아이가 있어요. 둘째 아이 돌잔치 할 때 제 동생이 EBS 딩동댕 유치원에 녹화가 잡혔어. 이 EBS 유치원에 TV 녹화가 잡힌 날 우리 집에서 돌잔치해. 그러면 동생 EBS 딩동댕 유치원 펑크 내고 돌잔치에 참석해야 안 해요? 사람이 희한해. 거기는 펑크 내면 안 되고 아메 미팅은 펑크 내도 되는 거야. 그게 어떤 원리예요 이게? 아메를 그만큼 크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뭐 이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어떤 행사를 가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그 사람들이 전달돼야 되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맨 먼저 저한테 물어봐요. 모든 가족이. 그 제가 날짜 주면 그걸로 픽스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참석해. 왜? 내 날짜를 받아서 픽스하니까. 그리고 내 날짜가 아닌 날짜에 정해지면 안 가도 익스큐즈, 이해를 해줘요. 왜? 바쁘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나만의 그 갖고 있는 그 나만의 카리스마, 나만의 어떤 그 성공의 그 모습이 그분들에게 비춰지면 여러분들이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욕먹는지 아세요? 집안 행사에도 안 오고 맨 친구들 돌잔치에 다니면서 집안 행사도 안 와. 그리고 뭐 회사 뭐 아메 미팅이라고 안 와. 그럼 욕먹죠. 초지일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친구들 모임 있었는데 제가 한번 딱 설명해주고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미팅 딱 끊었어요. 거기 가봐야 파트너도 없고 거기 가봐야 앉아있어봐야 시간만 낭비되고 뭐 이상하게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요. 왜? 지금은 이제 내가 친구를 등지려고 한 게 아니고 성공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공의 DNA는 뭐라고 보냐면 여러분 저는 성공의 DNA는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방향 잡았겠다. 저는 그것을 어디서 제가 느꼈냐면 제가 유학생활에서 느꼈어요. 유학생활에서. 여러분들 유학 뭐 하러 갑니까? 그 유학이 뭐 재밌어서 갑니까? 뭔가 미래에 좀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또 뭔가 좀 something 내가 좀 더 이대해지기 위해서 유학 가는 거잖아요. 제가 유학 가고 7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도 못 왔습니다. 뭐 학기 중에 아니면은 경비 때문에. 그동안에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겠어요. 저희 와이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이. 그때도 참석 못했어요. 욕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욕 안 먹어요. 그게 성공이에요. 제 남동생, 여동생 3명인데 유학 갔다 왔더니 모르는 사람이 3명이 늘었더라고, 가족이. 저는 어떤 세상에 살았냐면 저희 때는 성공이라는 건요 그렇게 가혹하였어요. 제 선배들은 돈 벌려고 목숨을 내걸고 월남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결혼해가지고 아이 임신하고 갔다 왔더니 아이가 났어. 저기 사우디 가가지고 사우디 가서 3년 5년 계속 돈만 붙여주고 거기에 사하라 사막에서 일했어요. 원양어선 한 번 나가면 1년이잖아요. 땅 한 번 한국 못 오잖아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도 없이 그냥 인생 바뀌기를 원해. 그건 도둑놈 심보지.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이냐면 맞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김유신 묘에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김유신 같이 하면 성공하겠다 딱 느꼈지. 김유신 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말 머리 자르면 돼.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이 자기가 자주 다니는 단골집 앞에 가서 딱 서 있으니까 말을 목을 비웠잖아요. 왜? 끊기 위해서. 자기의 변화거든 그게. 그런 변화 안 하고 여러분들 평생 1억 연봉, 억대 연봉 쉽지 않아요. 어떤 CEO가 어떤 사장님이 그런 결단도 하고 그런 노력 안 한 사람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1억씩 주겠어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본이 많고 뭐 부모님을 잘 만나고 또 배우자를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기회는 뭐냐? 누구라도 무자본, 무경험, 부업으로 저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무슨 시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뜻이 뭐예요? 더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저는 100세 시대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오래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거 10년, 20년보다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요즘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막 KTX도 나와가지고 요즘 뭐 경주 오는데 1시간 많이 모고 너무 재밌어요. 옛날에 비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기대돼요. 오면서 제가 오늘 또 오면서 이제 다른 리더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변화될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언젠가 나올 거다. 제가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날아다니는 자동차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마 뭐 항공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기술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막힐 일이 없어요. 그냥 붕 떠가지고 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모르긴 해도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고층 아파트 같은데 문 다 잠가놔야 될 거고, 왜냐면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이분면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공간이 마음대로 새같이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명은 어떠냐? 수명은 의술이 발달하니까, 생명과학이 발달하니까 수명은 계속 연장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지금 미국에 아주 큰 부자들 있잖아요. 이제 죽을 목숨, 나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 사람들이요. 급냉동 시킨대요. 급냉동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500년, 1000년 있다가 해동을 시켜. 그럼 그때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라는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아프리카에서 30%를 급감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항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게 앞으로는 감기밖에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뭐 패스트 이제 그런 게 옛날에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거의 병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우리에게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수명이 기술의 능력으로 계속 늘어나는 시대가 와요. 그 축복이죠. 근데 한편에는 뭐냐면 돈이 없으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100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정한 수준의 고정적인 월 소득이 평생 나오는 일을 만났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고정 수입이 나오는 직업을 만났으면, 평생 나오는 직업을 만났으면 거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잖아요. 말머리는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말이 3마리가 있을 수 있고 5마리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걸 잘라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되고,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또 수석 되고, 이제 크라운 되고,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두바이에 이 비행기를 딱 타니까 그 비행기는 전보 비행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에어버스라는, 네이버 검색하면 에어버스가 나옵니다. 에어버스는 이 보통 비행기 2배 커요. 2배 크고, 이 앉아있는 의자 스페이스도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로 초대받는데, 퍼스트 클래스가 일반 퍼스트 클래스의 2배예요. 1.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칼 같은 게 두바이 가면 퍼스트 클래스가 한 800만 원 되는데, 제가 타는 에어버스는 1200만 원. 부부가 초청받았거든요. 그럼 비행기 값만 얼마냐? 1200, 1200, 2400.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니까 타는 거야. 공짜니까. 근데 호텔은 또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호텔, 두바이에서 제일 좋은 호텔. 그런 일들이 제가 95년 12월에 태국 푸켓을 처음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티켓이 2장 나오더라고요. 와이프는 그때 엄청 반대했을 텐데, 이제 그걸 이제 저는 회사 다니니까 그 편지를 못 받죠. 근데 와이프가 미리 받은 거야. 와이프가 보더니 여행 티켓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따라왔죠.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암에 싫어해도 암의 혜택은 다 볼 거라고. 그러니까 95년부터 여행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에메랄드 포럼이라고 제주도 초청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세미나 매년 가.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겨울에 제가 제주도 한라산 가는데 눈이 그렇게 멋있어요. 와, 여러분들 제주도 제가 강추합니다. 겨울에 꼭 한라산 등정해 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추억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다녔어요. 얼마 정도 많이 다녔냐? 제가 책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절대 긍정 예스라는, 이게 전번에 파란 색깔인가? 그 하늘색으로 나온 책 있죠. 그 책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좀 후반부를 다시 좀 추가시켰습니다. 그 마지막 장을 6장을 제가 추가시켰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을 좀 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6장에 보면 제가 빅 석세스라고 써 있어요. 빅 석세스. 그 빅 석세스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그게 이제 꿈을 크게 갖고, 큰 꿈 플러스 큰 사업. 큰 사업이 성취되면 이제 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꿈이 커야 되고, 큰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성취하면 큰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3단계거든요. 그럼 큰 꿈은 뭐냐? 큰 꿈은 내 인생을 바꾸려는 욕구, 욕망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뭐 재정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뭐 큰 집을 원합니다. 뭐 세계적인 그런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그건 꿈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황당한, 남들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아요.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한 여러분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큰 꿈의 기조는 뭐냐면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야 돼요. 부모님을 잘 보양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건 꿈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있다가 힘들면 다 포기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힘들어도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하면 가장 혜택 보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꿈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 그거는 뭐냐면 내 자신의 꿈이어야 돼요. 그게 큰 꿈이에요. 내 꿈은 한 번 이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꿈이 안 보이는데 다가와요. 저는 참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책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꿈이 50만 원 용돈 버는 거였는데 그걸 성취했잖아요. 성취하는데 내가 처음에 아메이 시작했어. 회원이 됐어. 그리고 야 이거 그 공장에서 사니까 싸네. 친구들도 공장에서 사는 거 싸니까 알려줘야 되겠네. 그리고 나는 한 50만 원 5년 동안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이 나면 좋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꿈의 출발이었어요. 아메이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8개월 됐을 때 SB가 되면서 그게 성취됐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끝나야죠. 꿈이 성취됐으니까. 아니에요. 다른 꿈이 다가와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단계를 넘어가면 그게 다가와요. 나한테.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저는 이걸 하면은 월급보다 많이 나오겠네. 그 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가 2년 2개월 만에 회사 관뒀잖아요. 그 꿈이 성취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1억 정도 벌고 싶네? 연봉 1억에 도전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도전한 거예요. 에메랄드 때. 다이아몬드 도전하니까 그 다음에 한 5억을 벌고 싶네? 10억을 벌고 싶네? 그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내가 꿈꿨던 작은 거를 꼭 성취하셔야 됩니다. 작은 걸 성취하면 그게 관성의 법칙이 생겨요. 그러면서 더 높은 게 보이면서 거기에 내가 도전하게 되죠. 그게 꿈. 그러면 큰 빅비즈니스는 뭐냐? 빅비즈니스는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100세 시대에 빅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매달 일정한 수준의 고정 수입이 나오는 비즈니스. 그게 빅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큰 돈 벌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인세 수입, 또 아니면 로얄티 수입, 평생 수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 로얄티 수입, 인세 수입, 평생 수입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바타 영화. 그러니까 옛날 중세의 집사들이 그 큰 부자 귀족들을 이제 도와서 그 모든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 수익을 귀족들에게 줬잖아요. 그런 집사의 제도. 그게 과연 우리 시대에 없을까? 보니까 아메이가 우리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메이는 뭐냐면 연구 개발하죠. 그리고 생산하죠. 주문받죠. 택배해주죠. 그리고 나오는 이익금을 또 각 분산해서 보내주죠. 이게 집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만 늘리면 되고 회원만 늘리면 되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 힘들어 그래도 우리 회원들이 계속 활동하면 나는 수입이 계속 생겨. 이게 인세 수입이잖아요. 이게 평생 수입이잖아요. 와, 이게 큰 비즈니스구나. 그래서 저는 큰 비즈니스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이 안 하면 큰 건물 짓고 그게 아니라 100세 시대에 보통 50대 중반에 회사 관두는데 그 이후에 살 수 있는 수익이 계속 나오는 비즈니스. 그걸 저는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제가 아바타 수입이라고. 그래서 아바타 수입의 그 책이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같이 나눠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저는 그런 수입이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빅 석세스는 뭐냐? 빅 석세스는 그거예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석세스. 이거는 반쪽이에요. 그죠? 명예는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이것도 반쪽 석세스죠.
그럼 빅 석세스는 뭐라고 생각하면 영어로 total success. 종합 성공. 종합 성공이 뭐예요? 시간도 자유롭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 모든 게 자녀들에게 상속도 되고 이 정도면 큰 성공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빅 석세스를 이 책에다가 제가 쫙 써놨어요. 마지막 장에. 그래서 제목이 절대 긍정 예스예요.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느냐? 이 책을 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놀랍니다. 첫 번째, 절대 긍정이 뭔가에 놀라고 2장부터는 아메이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요. 이 책은 아메이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아메이를 표지도 안 썼느냐? 직장인들이 아메이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 긍정하면 좋은 책이네. 네. 커스터머를 위한.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옛날 책에는 안 나온 건데 최근에 제가 이제 애드한 그 책을 8장 빅 석세스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인터뷰한 건데 유튜브에서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알아볼 만한 회사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나운서가 불특정인들에게 회사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나운서 질문 1. 1959년에 시작했으며 세계적인 사업으로 108개 국가 및 지역에서 현재 113억 불의 매출을 달성하는 회사. 거기에 이제 질문을 받은 여성의 응답은 아마도 나이키 회사? 글쎄요, 시어즈 회사? 델 회사? 이런 질문을 했고, 남자는 아마도 자동차 만드는 아주 기술이 뛰어난 회사? 두 번째 질문. 이 회사는 전 세계 비타민과 보조식품 판매 1인 회사. 여성 응답자. CBS 오르게닉, 센츄라, GNC 비타민, 셜 또는 화이저 뭐 이렇게 설명했고, 질문 3. 전 세계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 5위 안에 포함된 회사. 그러니까 여성이 응답했습니다. 알바닉 케어, 뉴트리지나, 에스트로데, 클리닉. 예. 그리고 9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1억 5,600만 불 이상의 도움과 250만 명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회사는 여성의 응답자 갭, 남성 응답자 월마트, 맥도날드 회사, 구글, 확신하건대 애플, 탐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대답합니다. 네, 이 회사의 이름은 바로 아메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자들이 다 놀래요. 그 동영상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아메이 정말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메이 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회사라면 마음을 열고 언제나 아메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메이입니다. 아메이는 광고를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메이 실체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는데 여행 갔다 온 거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드릴게요. 여행. 일석이조의 여행이라고 해서 돈만 벌고 일만 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즐거운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아메이 여행은 항공료, 호텔 숙박비, 식사비, 체재비 등 일체를 회사에서 제공해 줍니다. 호텔 룸도 성공의 이치에 따라 최고의 호텔에 최고의 스위트룸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항공기는 다이아몬드 이상은 비즈니스,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은 퍼스트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해가지고 제 아메이 여행은 처음 1995년 12월에 태국 푸켓을 시작으로 지난 10월에 크루즈 여행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내년 3월에 또 피지에 초대받았어요. 피지 먹는 거 아니에요. 섬 이름입니다. 피지가 저기 호주하고 하와이 그 중간에 있는 섬인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미국 영화 뭐 러브에 나온 그런 그 섬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에 또 저희들이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이라는 도시, 나라를 제가 다 다녀왔어요. 언제부터? 1995년부터 지금까지. 자,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마음으로 새겨두고 아메이를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더
아마 여러분은 앞으로 달나라까지도 가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시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미국 미시간 본사를 제가 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누트리 농장, 그리고 아메이가 갖고 있는 피터섬 있죠.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피터섬, 여기를 제가 갔다 왔고, 그러니까 아메이 관련돼서. 그리고 일반 이제 그 여행은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데 있어요. 멕시코 칸쿤 다녀왔고,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샬롯, 시카고, 미국입니다. 플로리다, 뉴욕,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후버댐, 샌프란시스코, 하프문베이, 금문교 다리, 시애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밴쿠버 휘슬러 스키 리조트. 그게 3대 스키장에 들어가죠. 제가 거기를 다녀왔고, 또 캘리포니아 캘거리 밴프 빙하를 다녀왔고요. 미국 알래스카, 거기 이제 북부에 있죠. 하와이 와이키키 섬, 빅섬, 마우이 섬, 괌, 호주 시드니, 호주 멜버른, 호주 골드코스트, 호주 케인즈, 뉴질랜드 오클랜드, 뉴질랜드 퀸스타운, 뉴질랜드 오포, 뉴질랜드 퓨알라, 일본 동경, 오사카, 오키나와, 삿포로, 후쿠오카, 도요다시, 중국은 북경, 상해, 남경, 황주, 서주, 청도, 시안, 내몽골, 심양, 할빈, 목단강, 영길, 심천, 광주, 하이난섬, 그리고 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발리, 태국, 방콕, 파타야, 캄보디아,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필리핀, 마닐라, 시부, 인도의 뉴델리, 두바이. 자,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에게섬, 산토리섬, 이태리, 로마, 이태리, 나폴리, 항구, 이태리, 카프리섬, 이태리, 폼베이, 이태리,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스위스의 몽블랑,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 말라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슬로바키아의 바르티슬로바,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스톡홀름, 소련, 모스크바, 폴란드, 바르샤바, 3월에 피지. 아직 안 됐지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름 휴가 때 올인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머리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핵심을 뒀던 게 뭐냐면, 아멘은 다 옳다. 아멘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데이터를 봐도 아멘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뭐라고 하면 순종파예요, 순종파. 저는 100%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첫 번째 중요한 게 창업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창업 이념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공 못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리치디브 사장님이 강의를 하고 끝나는데 흑인 여성분이 와가지고 그분 옷자락을 잡고 울면서 기쁜 눈물. 리치디브 사장님한테. 그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새 신발, 새 옷, 새 가방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아메에서 플래티넘 되고 보너스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새 가방, 새 신발, 새 옷을 사줬는데, 그걸 입고 뛰어가는, 자동차에 타려고 뛰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당신에게 고마웠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선택을 못하고 그냥 어느 부모님이 태어나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 태어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우리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드디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리치디버스 제베린 회장님. 저는요, 시골에서 태어난 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나이가 많은 산 경험을 줬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돈 벌 수 없다. 시골에 성공할 수 없다. 큰 도시로 가야 된다. 큰 나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까지 갔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메이는 딱 생각하면
가격 무조건 아메에 있는 제품 가격이 어떻다? 마음에서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아메의 제품은 가격이 싸다.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가격이? 내적인 가격이. 외견상의 가격이 아니라 내적인 실질적인 가격. 남을 속이지 않는 가격. 저는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화장품 샘플 없는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 가면 샘플 주죠? 샘플 주는 회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샘플 줄 때 샘플은 그게 그 하늘에서 떨어져요? 공짜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만들어지는데 그 제품 가격이 어디에 포함돼요? 실제 제품이 필요해서 사가는 사람에게 그 제품 가격이 넘겨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메를 좋아해요. 백화점 가면 어때요? 프린트된 거 막 공짜로 주죠. 아메 회사는요, 카탈로그도 돈 받잖아요. 자기 회사를 PR해야 되는데 자기 회사 제품 카탈로그를 돈 받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 카탈로그 막 주면은 결국 그게 어디에 포함됐어요? 소비자 가격이 포함됐잖아요. 그럼 그 누가 다음에 그걸 돈을 지불해요? 회사가 지불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작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 그 가격까지 다 덤태기 쓰는 거잖아요. 아메이가 하는 건 다오라예요. 아메이는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스마트. 아메이는요, 보통 일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제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아메이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하는 건 다 옳다. 처음에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믿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고 계속 했어요. 한 번은 아메이가 막 5대1가 이제 막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요. 실제로 제가 방이동에 아메이 AVP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초기에. 저보다 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운들이 한 10명 모여있는데 회사에다 전화를 직접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핀이 높으니까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에다가 엄청 야단하는 거예요. 아메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에서 그 5대1가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그것도 못 막았냐 하면서 아메이를 엄청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10명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순간적으로 영웅은 됐지.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들었어요? 10명에게는 아메이는 부정적인 회사. 그 사람 사라졌어요. 저는 그 사람 보면서요, 속으로요, 야,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런 사람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했지. 왜? 저는 어떤 사건을 보면 항시 동기부여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걸 역으로 풀었지, 제가. 진실은 밝혀진다. 진실이 아닌 것이 해놓돼서 포기한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럼 여러분이 승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풀어줬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믿음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한강 다리가 있어요. 한강 다리. 낙동강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에 그 다리가 있죠. 그 기둥을 잡고 있는 사람과 기둥을 안 잡고 믿음 없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홍수 질 때 기둥을 잡은 사람이요 살아남고요. 기둥이 안 붙어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기둥을 잡은 사람이지. 어떤 기둥? 암에 대한 믿음의 기둥. 지금 조그만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회사가 우리 자손 대대로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얼마만큼 대단한 미래를 가져다 주는지. 특히 지금 시대에 20대들은요 80%가 알바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지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인이 좀 높은 직위에 있나 봐요. 만도기계에서 50명의 신규 사원을 뽑는데 지원 숫자가 15,000명이 지원됐대요. 지금 그 세태예요. 15,000명이 그 50명 뽑는데 온 거야. 그리고 요즘 나이가 많은 60대 넘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의지를 못해. 왜? 자녀들도 직업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통계가 나오는데 최근에 자녀에게 의지 않고 노후를 생활하는 사람이 52%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자녀에 의존 안 하고 스스로 자기 노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100%지. 그리고 강남에서 초등학생들이요. 그 친구, 그러니까 이성 친구, 남자면 남자, 남자면 여자친구의 부모의 직업을 안 봐요. 누구를 보느냐? 할아버지를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가만히 보니까 장인, 장모나 이렇게 자기 친구의 아버지는 자기들이 60살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그럼 부모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빨리 돌아가시니까 그 혜택이 있겠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옛날의 사고로 지금 그 미래를 살아가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행하면서 현상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즘 가장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대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소기업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 살아남죠. 자, 대자본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소자본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첨단 기술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옛날 기술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자, 미래에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하는, 개인의 그 사람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살아남으려면요, 여러분이 어떤 쪽에 들어가야 되면 대기업, 대자본, 첨단 기술,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게 앞으로 추세라고, 흐름이라고,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자본 갖고 식당 열고,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미국의 하와이에서 호텔을, 하와이에 있는 호텔에 제일 부자가 로버트 기요사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네 일을 해라 그랬어, 네 일을. 왜 남의 일을 열심히 하냐 그랬어. 남의 일 열심히 해봐요. 나이가 오는 거 없습니다. 남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직장 다녀요. 제가 쌍용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산 젊은이였어요. 정말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그 실험하고 그 데이터 분석하고 또 리포트 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쌍용에 딱 들어가니까 쌍용이 김석원 회장을 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쌍용 그룹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월급은 땡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 동료들을 보니까 다 잘리더라고. 왜? 회사가 어려우니까. 능력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 많이 나간 사람 먼저 잘라요. 천해요.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연구실에 저는 이제 미리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들은 한 1, 2년 있다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제 R&D 그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 연구실에 40대는 다 잘렸어요. 완전히 다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차당 잘렸어요. 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 보더라고. 나이가 많아서. 근데 공무원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중소기업에 이렇게 돈 빌려주는 거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금융 무슨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기계과 나왔는데 석사 한 사람인데 그걸 못 살리더라고. 나이가 많으니까 재취업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열심히 해서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 한 억만장자, 억불이면은 그 억만불이 뭐냐면 한국 돈으로 1,000억 정도 돼요. 그 1,000억 되는 사람의 강의를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1,000억이면 1000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1,000억을 이 사람 벌었느냐?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건강이야, 건강. 모든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이 하나 붙는 게 그 공이 뭐냐면 그 공이 방향이더라고, 방향.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떡볶이 장사했으면 1,000억을 못 벌었다 그거예요. 내가 회사에 월급을 받았으면 1,000억을 못 벌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력도 중요하면 그 방향.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는 방향 다음에 그 방향을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공은 뭐냐? 마지막 공은 노력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먼저 하느냐? 노력 먼저 하죠. 제가 노력 먼저 했어요. 유학 가가지고 노력하고 또 가서 논문 쓰느라고 노력하고 또 회사 다니면서 노력하고 노력 먼저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결국 큰 부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용돈이 부족한 생활을 했었잖아요. 미국의 덱스트 예가라는 그 큰 성공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제가 가서 보니까 그분은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보내냐 그랬더니 전부 이제 아이들이 또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튜터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다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제대로 됐나 해가지고 고액 과외를 시키는 거야. 학교를 안 보내 애들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다 남을 위해서 쓸 거래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성적 잘 나오게 하고 또 성적 잘 나오면 취직 잘 되고
그리고 결국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성공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학교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 지식이나 이런 거 엄청 좋고요. 그리고 덱스터가 이제 강의하잖아요. 그럼 친아들인데도 계속 필수, 영어로 이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왜 정리야 그랬더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들이 많대요. 지식들이 많대요. 이분 그게 정말 막 자가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제가 가봤더니 그분의 집에는 엔티라고 그래서 그 옛날 차들 있어요. 이렇게 막 스포츠카 막 맛있는 차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차들이 뭐 열몇 대가 있고, 그리고 집 뒤에 가서 보니까요. 그 주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개인 집인데 개인 집에 주유기가 있더라고요. 주유기. 예.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거기 와서 주유하면 돼요. 그분을 제가 보면서 세상은 95% 가난한 사람의 방법으로 살면 부자가 안 되는구나. 5% 부자 방법을 사야 되는구나. 그 부자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못 배우고 교수님한테도 못 배우고 어디에 오셔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 말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마지막 메시지는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걸 잘하려고 하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를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잘 된다. 2015년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해피 뉴 이어. 본 오디오의 저작권은 도서출판 나라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따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